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주는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RL 회로의 과도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도현상 하면은 평상시에 듣던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이건 뭔 내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과도현상을 조금 쉬운 관점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과도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과도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았던 어떠한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상태의 준비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린 먼저 과도기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과도기라는 뜻은 뭐냐? 과도기, 우리 어떠한 얘기를 할 때 그때는 무슨 과도기적 시기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도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과도기라는 건 어떤 변화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과도기의 정의는 옛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우리는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과도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유아기,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성인을 우리는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유아기로부터 성인의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미성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 아직 미자죠. 아직 미자. 성년이 아닌 사람을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미성년은 당연히 뭐가 된다? 예, 유아기와 성인의 중간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는 과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과도현상이라는 거는 그러한 과도기적 관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태, 즉 성인이 된 거를 정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완벽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의 과정이 과도기다라고 하고 그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과도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도현상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그림 보시면은 요건 전동기입니다. 모터. 그리고 요 그림 보시면 요거는 축전지, 충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다? 모터에서 발생이 일어날 수 있고요. 모터. 두 번째는 어디에서 발생을 한다? 이러한 축전지, 충전지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요. 그래서 요 모터를 우리는 무슨 회로로 잡냐면 요거를 자 R, L 직렬 회로로 잡는 거고요. 자, 요 축전지를 우리는 뭐로 잡냐면 RC 직렬 회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 현상은 크게 RL 직렬 회로와 RC 직렬 회로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RL과 RC 중에 공통인자가 있고 차별인자가 있어요. 다른 인자. 공통인자는 R이 들어가. 그러면 요 R은 별로 의미가 없겠네. 그러면 요 L 특성과 C 특성이 결국에는 과도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RL 직렬 회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R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RL 직렬 회로에서 즉 전동기에서는 어떤 과도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 성인이 됐을 때를 정상적인 상태로 잡는데 그러면 전동기의 정상적인 상태는 뭘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회로가 나옵니다. 이 회로만 나오면 아이고 머리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맞아요. 회로는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아까 그 전동기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회로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쉬운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그 전동기의 코일 부분을 이렇게 RL 직렬 회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가한 요 전원이 뭡니까? 요 전원. 이거 무슨 전원일까요? 바로 직류입니다. 직류.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직류를 인가했어. 그러면 이때 전류는 무슨 전류가 돼야 돼? 직류를 인가하면 직류 뭐가 돼야 돼? 전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직류 전류는 뭐분의 뭐야? 바로 R분지 2가 돼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과도 현상을 우리가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과도 현상을 배울 때 과도 현상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태를 까먹는 거야. 그래서 비정상적인 과도 형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상태의 직류전류를 먼저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무슨 전류입니까? 직류전류입니다. 자, 이러한 직류전류가 있어요. 이러한 직류전류가 있으면 이 직류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상적인 전류다. 정상전류라고 적을게요. 그럼 원래는 이 전류가 흘러야 정상인 거야.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L이라고 하는 소자에서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요 L 소자는 무슨 소자야? 유도 소자고요. 이 유도 소자는 항상 뭐가 된다?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를 발생을 시키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도체가 있어요. 이걸 코일이라고 할게요. 우리 아까 그 전동기는 코일을 많이 감아놨잖아요. 그 코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뭐가 흘러? 예, 전류가 흘러. 자, 이렇게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흘러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 I가 흘러. 그러면 이 I에 의해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자, 이러한 뭐가 발생합니까? 예, 자속이 발생을 해.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원래 얘는 자속이 있었어, 없었어? 원래 자속이 없었잖아. 근데 이 도체에 자속이 없다가 갑자기 도체에 자속이 발생을 해. 그러면 반대쪽으로 뭐가 발생을 하는 거야? 예,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 그랬죠? 예, 요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전류는 이 자속에 대한 역방향 전류를 이겨내야 돼. 무슨 뜻이냐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얘한테 힘을 작용하면 얘는 반대로 나한테도 예, 힘을 작용을 해. 왜? 버텨야 되니까. 버틴다라는 건 힘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반대쪽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반대쪽 전류,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전류는 정상적이질 못한 거야.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과도현상이라는 건 뭐야? 이 빨간색 전류가 사라지기까지의 전류를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게 과도현상이 되는 거죠. 이 빨간색 전류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라는 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빨간색 전류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늘 존재하는 전류예요. 왜? 일종의 관성에 의한 전류니까. 내가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전류를 제거하는, 이 전류의 자속을 제거하는 쪽으로 자속이 발생되고 이 발생된 자속에 의해서 예, 반대쪽 전류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만큼 뭐가 된다? 얘는 여기에 요 전류에 도달하는데 예, 뭐가 있다? 문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로 발생되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요 전류의 반대쪽 요 I 다시라고 할게요. 이 전류가 예, 소멸해야 돼. 이 전류가 소멸하지 않으면 얘는 이 정상적인 전류가 안 돼. 그래서 그 전류는 결국에 뭐가 돼? 요 흐르는 요 전류는 시간에 대한 전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류에 대한 전류 방정식이 밑에 있어요. 그때 전류 방정식, 이 시간에 대한 전류는 원래 어떤 전류가 흘러야 돼? R분지 2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그놈을 방해하는 어떤 전류? R분지 2에 마이너스 L분의 RT라고 하는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바로 요 부분에 대한 전류, 요 부분에 대한 전류가 정상 전류가 되는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한 전류가 뭐다? 과도 전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직류회로 배울 때요. 직류회로 배울 때, 자, 직류회로를 배울 때 L 성분을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아요. 왜? L은 일종의 뭐가 되냐면 저장 팩터가 되는 거죠. 관성에 의한 전류를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이런 역기전력에 의한 전류 팩터에 의한 머물러 있게 만드는 팩터가 되기 때문에 이 머물러 있는 것만큼에 대한 전압 강화가 교류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거야. 그게 L에 대한 역할입니다. 근데 직류에서는 그 현상이 단 한 번만 일어나요. 초기에. 근데 그 초기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아주 짧고 작아.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류가 되면 그 현상이 매 순간 시간에 대하여 왔다 갔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예, 바로 이 전류는 매 시간마다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이 전류가 단 한 번밖에 안 흐르니까, 이 빨간색 전류, 이 과도 전류가 단 한 번밖에 안 흐르니까 그때만 고려하면 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게 된 거야. 그게 과도 현상이 되는 거고, 예, 직류에서는, 교류에서는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결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성분이 리액턴트 성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관계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이 전류가 사라져야 돼. 요 과도 전류가 0이 되면 결국에 뭐가 된다? 예, 이때의 전류는 이 정상적인 전류가 되는 거죠. 요 마이너스 부분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요 빨간색 전류는 이 전류와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T=0, 여기다가 T=0을 집어넣어. 또 제가 이렇게 식 적어놓으면 선생님 저런 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지극히 수학적인 거라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리는 거고요. 예, 수학적으로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고 역변환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과도 현상이 뭔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T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와? 예, 이때는 R분지 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요거랑 똑같아지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0에선 못 흘러 전류가. T=0에선 전류가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사라지면서 요 전류가 점차 사라지면서 얘로 바뀌는 거죠. 이게 과도 현상이 되고요. 자, 이때 이 과도 현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다? 바로 요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특성근이다라고 해요. 특성근. 요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 크기가 크면 빨리 사라지는 거고요. 이 크기가 작으면 천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린 특성근이라고 하고 요거를 S로 적어요. 그래서 시정수 타우라고 하는 놈은 요 특성근의 절대값 분지 1 요거로 잡아서 뭐가 된다? R분의 L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정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시정수 타우는 뭐와 비례한다? L과 비례하기 때문에 L이 크면 시정수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L이 크면 시정수가 커져. 그러면 과도 현상은 오래 지속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동기에서 내가 직류 전동기야. 자, 그러면 직류 전동기에서 내가 시동을 켜. 스위치를 닫는 거는 시동을 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동할 때 기동 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동기가 윙 도는 게 아니야. 하다 돌아야 돼. 요 시간이 필요해. 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이 결국엔 뭐가 된다? 이 전류를 요 전류를 이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윙 도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는 그 현상이 결국에는 과도 현상이 된다라는 개념이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과도 현상은 어떤 특성이냐면 내가 원했던 특성이 아닌 거야. 내가 원했던 거는 교류 회로에서는 교류 전류가 흘러야 되고 직류 회로에서는 직류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직류 회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류가 바로 못 나오고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전류가 훼손되는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과도 현상이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거예요. 전동기를 뭐 했을 때 기동시킬 때 약간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성질이 결국에는 과도 현상이다. 일종의 관성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뭐 밑에 특성 나오는데 특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자, 맨 밑에 특성 나오잖아.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T=0일 때 제가 T=0일 때는 전류가 못 흐른다 그랬죠. 왜 전류가 못 흘러? 예, 여기로부터 나오는 요 반대쪽 요 전류가 누구와 같다? 이 전류하고 같아. 실제 흐르는 전류가 같아서 얘가 제로가 돼.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된다라는 건 마치 요 L 부분이 뭐가 된 것처럼 보여? 열린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요 회로는 결국에 무슨 회로가 되냐면 T=0에서는 얘는 개방 회로가 되는 거야. 분명히 우리 뭐가 있으면 코일은 끊어져 있지 않아요.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개방 회로처럼 보이진 않아야 되는데 T=0에서 스위치를 갓 닫았을 때는 얘가 전류가 못 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L 부분이 열린 회로가 돼서 개방 회로처럼 보이고 당연히 얘는 개방 회로니까 L에 걸리는 전압은 입력 전압이 걸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성이고요. 자, 요게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어. 즉 이 L에 대한 요 전류가 제로화 됐어. 그러면 그때의 전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정상적인 R분지 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이 상태는 무슨 회로가 되는 거야? 바로 무슨 회로, 무슨 상태? 단락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이? 요 L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방 단락은 L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L에 걸리는 전압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도 현상은 우리 RL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은 일종의 관성이야. 즉 멈춰 있는 전동기가 회전을 하려고 하면 멈춰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과도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전동기가 돌다가 이 전동기를 선풍기를 꺼. 그러면 선풍기가 돌죠. 그러면 그때 뭐가 나와? 과도 전류가 나와요. 이번에는 반대로.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역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도 현상이라는 건 어차피 RL 회로의 과도 현상은 전동기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 특성에서의 과도 현상은 초반에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예, 이런 과도, 즉 멈춰 있으려고 하는 특성을 이겨내야 되는 전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전류일수록 기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류만큼을 충분히 얘가 뭐했을 때, 이겨냈을 때, 예, 전동기는 정상적으로 회전을 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RL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RC 회로의 과도 현상 말씀을 드리면서 또 RL과 비교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